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총장님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대구시는 대한민국과 다른 별도의 나라인가요? 왜 매번 이토록 엇박자를 내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걸까요?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침은 고사하고 자신들만 살자고 또 뻘짓을 하다가 들통이 났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신세계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의료단체인 메디시티 대구협회가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화이자 백신 도입을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습니다. 대구시 등은 올 3월부터 국제의료계 인사들에게 권영진 대구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메디시티 대구협의 측은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화이자 측과 연결이 가능한 유력 인사와 연결이 닿았다. 이후 백신 도입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서류 절차와 최종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대구나라의 휘황찬란한 뻘짓에 혀가 내둘러지는데요. 지들만 살겠다는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옵니다. 정부는 미국 화이자와의 계약을 통해 6,006만 회분을 들여올 예정인데요. 대구시 등은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테크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것과 별도로 6천만 회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인데요. 다만 대구시가 독립적으로 백신을 구입할 수 없어 최근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구시가 백신 확보에 성공한다고 해도 공식 판권을 갖고 있는 한국 화이자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 협상하고 있어 국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엄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또 자신의 지자체만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화이자 백신을 별도 구매하려는 시도를 한 건데요.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지자체장과 지자체가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황교안 전 국힘당 대표가 미국에 백신을 구걸하러 가서 서울, 부산, 대구만 백신을 우선 지원해달라는 한심한 작태를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건데요. 권영진 시장은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이게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체 대구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3부 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는데요. 최 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을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일명 오리발을 내놓은 거죠. 최 씨는 2013년에서 2015년 경기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 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는데요.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는데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판결이 나올 때 윤석열은 검찰청장으로 재직 중이었죠. 최 씨는 당시 공동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걸 누가 받으라고 자문해 줬을까요? 법의 허점을 잘 아는 법조인이 아니라면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이 검찰청장을 사퇴하자 그나마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라는 황당한 제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는 서류를 조작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무려 22억 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는데 겨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표창장 위조가 더 큰 범죄일까요? 국고 22억 9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일이 더 큰 범죄일까요? 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로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청장의 임명이 제가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시작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 적체를 지적하며 기수 파괴 인사를 예고한 만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참에 물갈이가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저렇게 기득권만 지키려 하는 걸까요? 공무원이 무슨 철밥통입니까? 그리고 한동훈과 조남관도 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또아리를 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감생심 그럴 일은 꿈에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김 신임 청장 임명안을 제거했는데요. 김 청장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김 청장의 임명안이 제거되자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며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 소신을 지키며 책임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와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원고검은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곳인데요. 아무래도 친여 성향의 검찰청장이 임명되자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느낌입니다. 오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총괄 지휘해왔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의 표명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판단을 미루는 대검찰청 수뇌부에 항의하는 취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항의를 하려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맞는 거죠. 그의 사퇴는 36개 주랭랑이 맞습니다. 고홍 인천지검장도 이날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며 짧게 소회를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고지검장은 수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된 검사입니다. 이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공안기획관,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지금 검찰은 김호수 청장으로 불어닥칠 개혁의 폭풍을 피해 숨가쁘게 도주러시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에 앞서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지난 28일 떠날 때가 됐다며 사표를 낸 바 있는데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연루돼 수사 대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위 간부 사표가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총 11자리로 늘어났는데요. 앞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연 뒤 고호봉 기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검사장급 이상을 보직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청장 징계 등 주요 국면에서 반기를 들었던 고검장들에게 사실상 용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사실이었다면 한동훈과 조남관이 왜 아직도 붙어있는 거죠? 카더라라는 보수 언론의 소설 기사는 이제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 게 맞고 또 떠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나저나 한동훈과 조남관도 이번에 꼭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랑 친하시죠? 친하죠. 예. 예, 제 고등학교 대학 동기의 아들이고 2004년에 17대 국회 첫해
이준석 후보가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제 방에서 원회관에서 인턴을 여름방학 때 했었고. 아, 그런 또 개인적인 인연이. 예, 그런데 나중에 2011년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정치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 비대위원 할 때, 예. 박근혜 비대위에 비대위원 할 때, 그때는 저는 비대위원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이준석 후보로 이제 일단 그걸 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저 사람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된 겁니다.